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기도 한 게 리플 코인이죠. 자,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애증을 표현할까요? 리플 코인,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만 하더라도 엄청 많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코인 시장이 상승력을 넘어서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어간다. 그럼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 부분에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자, ETF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 IPO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번외로 치더라도 CBDC라는 중추적인 디지털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 IPO 또한 뭐 멈출 수는 없겠지만 5월 달에 예측되고 있는 부분과 ETF, 이더리움 ETF를 넘어서 이제는 리플 ETF도 출시가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이벤트들, 자, 엄청나게 상승 모멘텀들은 많습니다. 근데 하락하고 있죠. 왜 하락하고 있을까? 자, 그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시면서 화도 나실 겁니다.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드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못 올라가니까 더욱더 지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들은 이렇게나 맞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가? 자, 그 부분 먼저 체크를 해드릴까 하거든요. 떨어지는 이유, 리플의 상승 모멘텀에 하나라도 거짓말한 게 있습니까?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고 있을까? 자, 그 부분은 비트코인 ETF에 출시하고 나서 그 부분의 움직임을 같이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날짜라도 어김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지금 변함이 없죠. 현재 시점 0.9%, 뭐 760원, 750원까지 정확하게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일봉의 모습입니다. 자, 일봉의 모습에서 여기 나와 있는 체크되어 있는 단가들 보이시죠? 어떤 단가입니까? 여기가 바로 750원 단가였어요. 750원 단가에 왜 이렇게 확실하게 지지를 다시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전에 보시면 상승력을 보였을 때 어떻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이면서 움직임을 가져왔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시점을 보게 되면 어느 라인입니까? 바로 750원 라인입니다. 자, 거래량과 함께 누가 들어왔다? 고래가 유입된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알고 있죠. 자, 고래가 유입된 단가가 750원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단가겠지만 리플 코인의 고래들은 750원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750원을 지지받는 세력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고래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매입 단가보다 더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반등 구간을 가져오는 게 750원. 여기 단가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기술적 분석, 차트만 보더라도 750원은 무조건 지지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75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750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데 우리는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주봉을 한번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건 주봉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재차 800원을 뚫고 올려버린다. 그렇다면 뭡니까? 주봉상 여기 우상향 패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향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 시점을 잡아서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자, 솔라나는 1100%나 올라갔다더라. 이 코인만 잡았어도 나는 리플로 기회비용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으신데, 자, 리플과 솔라나, 물론 솔라나가 나쁜 코인이 아닙니다. 제가 솔라나 코인을 4만원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솔라나는 1년 내내 4만원 밑에서 5만원 밑에서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1년 내내 바닥에 있었고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우상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라나를 투자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리플코인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나중에 솔라나처럼 1100%의 엄청난 상승력을 보일 때는 또 후회하시겠습니까?
이런 후회를 안 남길 수 있도록 비중을 탄탄하게 나누어서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고 급하게 매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를 넣어드릴 거거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니플 코인을 들고 있다, 니플 코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문자를 먼저 판단 한번 해보시고 받아보신 다음에 카톡방 때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이 모든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만든 영상이고 만든 자료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수익 구간, 니플이 왜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판단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우리의 투자 심리는 빠르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투자 심리 탄탄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굉장히 이슈가 컸던 코인이고 지금도 이슈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리플 코인은 왜 이렇게 상승 여력이 많을까? 상승 모멘텀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계열사들, 많은 파트너사들이 이미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만약 니플의 모멘텀이 없고 니플의 상승 재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객사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다 이탈을 하겠죠. 근데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SABB, SCB, SBI, 비테크 이 모든 은행권들이 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 당연히 이 은행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가 간의 결제, 국가 간의 거래 또한 은행들이 직접 하고 있고 이 스위프트 또한 니플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러한 파트너사들은 절대로 니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CBDC가 뭡니까?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넘어서 이젠 디지털 화폐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이제 디지털 화폐, CBDC는 빠른 개발 속도와 함께 우리 또한 뒤처질 수는 없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가야 될 CBDC는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국제통화기금인 IMF 다들 알고 있으시죠? IMF와도 손을 맞잡고 있는 게 니플이에요. 더군다나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이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 자, 화면을 지우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이 뭐냐?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코인 시장을 화끈하게 불태웠던 게 뭡니까? 바로 ETF예요. ETF라는 게 뭡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데 고래들의 자금이 26조 원이나 최소 자금을 이용하고 있고 고래들은 기관이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코인 시장은 일반적으로 코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제도권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도권이라는 건 뭡니까? 은행, 카드사, 증권사 이러한 제도권으로 이제 코인 시장이 넘어가고 있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 그 말인즉슨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게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어요. 근데 무역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그럼 비트코인을 사려면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게 누가 합니까? 이게 리플이 한다 말씀드렸죠. 코인 시장의 제도권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리플 코인은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너무나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에이다 카다노 그리고 리플은 랠리에 동반적으로 주춤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1월 15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지금이 저가 매수의 찬스입니다.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확실한 저점 매수. 이 부분은 누가 매집을 합니까? 이 매집이라는 것과 매수라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똑같을 수 있죠. 근데 이 매집은 고래들이 매집을 하죠. 고래들이 매집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당연하겠지만 저가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수라는 건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예요. 근데 매집은
틀립니다. 제가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갑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확실한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저 또한 저점을 확실한 저점이다. 그럼 100% 몰빵 들어가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저점이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몰빵했으니 더 이상 추가 매수할 돈도 없으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니플 코인 많은 분들이 욕하십니다. 왜? 확실한 모멘텀에 있는데 왜 안 올라가냐? 니네가 안 올라가니까 내가 매도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만 매도하고 다른 코인 잡았으면 나는 벌써 수익 봤을 거다. 기회비용을 날렸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니플, 자 지금 이 뉴스 속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1월 17일 날 나왔고 1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17일 날짜 나왔던 리플 CEO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당되는 BTC 외 암호화폐 현물 ETF는 출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리플렛 거래 절반은 리플을 사용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 코인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죠. 자, 이 부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려볼게요. 리플 코인에 악재가 있습니까? 리플 코인 악재, 뭐 SEC요? 지긋지긋하시죠? 미국 증권위원회 도대체 언제까지 SEC가 리플의 발목을 잡을 것이냐? 리플 CEO가 얘기했습니다. SEC 위원장이 바뀌기 전까진 힘들 것이다. 근데 우리가 팩트는 알고 있죠. SEC가 뭐라고 했습니까? SEC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 부분을 말했죠.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증권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 우리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지만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리플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매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XRP, 리플은 단기 조정 바닥에 도달을 했을 것이다. 리플 CEO는 지금 IPO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당장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해당 부분에서 리플의 CEO는 ETF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뉴스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자,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IPO 신청을 최대한으로 보류하고 있다. 근데 미국 외 시장에서 IPO를 모색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해당되는 리플에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가져오고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또한 유럽 그리고 이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리플은 미국에선 해당되는 SEC가 시장을 압박하는 그 부분에 리플 또한 엄청난 압박감을 주고 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다른 나라 쪽와의 협약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확률 또한 매우 높다. 또한 ETF 또한 마찬가지죠. 홍콩의 ETF가 초일기에 들어갔다. 뉴스 많이 보셨죠?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홍콩 ETF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 미국과는 다른 횡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이것 또한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했습니까? 아무래도 해당되는 상승 재료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난 7월 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블랙록은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까? 자, SEC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만 나와봐라. 비트코인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는 건 다른 걸 이야기하면 상승에 대한 재료 소멸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만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지금 홍콩 시장에도 그 부분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홍콩의 코인 거래소에 ETF가 나온다.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에서 더욱더 올라간 가격으로 ETF가 나올까요? 아니면 이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저가에 매집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거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직전까지 어떠한 말이 나왔었는지. 자, 보시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바로 월가다. 자, 월가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대비하는 자세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ETF,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고 이 부분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직전까지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월가들은 이렇게 매집을 하고 나서 출시가 되었고 지금
홍콩에서도 마찬가지로 ETF의 출시 초일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단가로 매집할까요? 아니면 낮춰서 매집을 할까요? 이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집을 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죠. 현물 ETF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현금 ETF가 나오게 되면 오른다. 근데 비트코인이 16%나 빠진 비트코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를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을 절대로 위해 주지 않습니다. ETF 나오면 쭉쭉쭉 올라갈 거고 시장가로 매수해라. 이게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려서 이 고래는 매집을 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다시 한번 리플로 들어가서 리플 코인 지금 약세장은 언제쯤 벗어날 것인가? 리플은 향후 90일 내에 5달러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5달러가 얼마 됩니까? 대략적으로 6,000원 가량 됩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750원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암울하죠. 이 약세장을 벗어나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리플의 강력한 홀더분들한테도 환영받을 일이 될 것이고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기대감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플의 투자자들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부분에 대한 뉴스도 보이지만 리플의 현물 ETF는 출시가 물 건너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관측을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끌어오고 있죠. 다만 확실한 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블랙록은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고 이 부분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블랙록 CEO가 우리 리플 ETF는 아직 생각한 적 없어. 그러한 뉴스 하나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블랙록이 ETF를 신청을 와서 오버 뉴스가 나왔다. 승인했습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한뜻 들어 올렸다가 다시 끄집어 내렸던 경험들 많으시죠? 자, JP모건 또한 말할 그대로 SEC는 리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50%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AP를 신청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현재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코인 시장에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 다음에 중국이다. 홍콩에서 2달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것이다. 자, 2달 내에 나온답니다. 고래들 입장에선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가에 매수하고 다시 들어 올리는 걸 원하겠죠. 왜? 저가에 매입해야지 확실한 수익 구간을 고점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이 열리는 홍콩에 아시아의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는 더욱더 커지면서 우리 또한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리플코인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플 말 그대로 지금 주봉상 보더라도 저가를 높여가고 있는 주봉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목마릅니다. 왜?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도 많고 단타 코인도 많으니까 해당하는 리플 코인만 들고 있다고 해서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단타 투자해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죠. 해당되는 리플 코인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이라는 걸 먼저 판단하고 나서 물론 이 모멘텀이 있는 코인에 100% 몰빵 들어가 있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추가 매수를 하시든 신규 매수를 하시든 이 부분은 확실한 저점에 안정적인 비중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리플 코인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코인 답답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리플을 버린다?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왔을 땐 분명히 후회가 남는 매매를 하실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상승의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함께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 분명히 만드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의미에서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문자가 마음에 든다. 그럼 카톡방 그때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어떻게 될까? 저점은 어디인가? 모멘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